현실점검편 장윤보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뭔가를 원해서 선택을 했고요. 지금 제 주변의 지인분들을 보면서 선택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이야기와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금 현실의 어떤 상황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했더니 저의 이사님께서 이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어요. 회사 이제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런데 이분은 3년 전에요 협력업체 임원으로 강등되셨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서도 이제 나가셔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분이 아마 대학생 아들 둘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험난한 현실에 직면을 하시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제 사수예요. 한 달 전에 드디어 회사를 나가셨대요. 제가 사원이었을 때부터 정말 회사 다니기 싫다, 때려치고 싶다 하셨는데 남편이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돈이 잘 안 되니까 여성분이 대기업에서 연봉이 꽤 높으니까 계속 다른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분은 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결국엔 저번 달에 회사를 나가셨는데 이분도 지금 대학생 아들 하나하고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처한 현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제 동기인데요. 결국엔 회사를 저보다 먼저 나가서 다른 대안을 찾다가 다른 금융계열사 지금 팀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팀장을 하고 있고 엊그제도 만났는데 굉장히 형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더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제 후배가 갈바닉도 사주고 갈바닉 젤도 정기구매를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불쌍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이 친구는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이익률이 3% 내외였는데 지금 굉장히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하고 있대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 삶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그러면서 선택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특히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저처럼 가장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될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민을 해가면서 내 삶의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120살까지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엔 삶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고요.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뉴스킨 비즈니스 제대로 한번 알아보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인생표 또는 나이표라고 부르는 건데요. 제가 110살까지 잡아봤어요. 저는 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했고 제가 만약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면 이 언저리에서 회사를 관뒀을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25년 정도를 일해서 결국에 남은 6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들이 처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이상은 50대 이후는 반드시 두 번째 직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인생을 직면하고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한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딱 보니까 어떤 레일 위를 열심히 뛰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누가 깔아놓은 건지 왜 달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뭐 가야 되니까 가고 뭔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레일 위를 열심히 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깊이 있게 가기보다는
열심히 달려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달렸어요. 달리다 보니까 저는 모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했고요. 12년이라는 세월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30대 중반 대리 때의 일이에요. 저도 국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또 저 동갑내기 대리는 해외 프로젝트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분이요, 자다가 돌연사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하루에도 5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거든요, 국내에만. 그런데 이분의 죽음은 저에게 좀 남다르게 다가왔던 거죠. 뭐냐면 이분이요, 죽었을 때 애가 둘이었어요. 외벌이였고. 이분이 열심히 했던 건 이 대기업이라는 울타리가 내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아들 둘과 와이프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의 어떤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인 줄 알았던 그 일이 오히려 그 가족의 행복을 흔들게 된 결과가 된 거죠. 제가 이분을 보면서 5년 후, 10년 후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 5년 후의 삶을 그날부터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저희 팀장님이 제 5년 후의 삶이었거든요. 그분은 7시 반에 출근하고요. 일이 있건 없건 9시 이후에 퇴근을 하세요. 출근하자마자, 저희 회사는 IT 회사고 24시간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담당자들을 불러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이분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짜증으로 아침을 출발하는 거예요. 자, 하루 13시간 이상을 팀원들과 함께 해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데 팀원들은 이분하고 밥조차 먹고 싶어 하지 않다. 이분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이걸 보면서 진짜 빨리 대안을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평범한지라, 우리 평범한 사람이 대안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기존에 내가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대안을 찾죠. 이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현명했던 건 저보다 먼저 이직을 했던 선배 친구들을 보게 된 거죠. 이들의 삶을 봤더니요, 연봉 200, 300 정도 오른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5년, 7년간 쌓아왔던 인적 인프라를 가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회사 퇴근 후에 보험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갔던 대기업의 어떤 선배분이 보험을 통해서 연봉 1억 이상을 벌고 있는 걸 보고 돈을 더 벌면 그게 대안이 될 걸로 알고 보험 공부를 합니다. 3주인가 한 달인가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냉철하게 이제 내일 모레 임원 면접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까지 갔는데, 제가 영업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보험 영업이 대안이 된다면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데, 저한테 중요한 건 아이템의 경쟁력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금융공학은요, 그냥 좀 A라는 회사가 좋은 상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바로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즉, 아이템의 경쟁력이 없이는 저는 영업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도 관투입니다. 자, 우리 모두의 꿈이죠. 건물 하나 차리는 거. 그래서 제 친구, 감정평가사인 친구와 대학가의 고시태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산 수입을 얻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총각이었고 잠실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어떻게 융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을 구하면 되겠다 하고 10명을 모집하려고 돌아다녀 봤더니 친구들한테 친구야 너 돈 있니? 했더니 야 빚이 1억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도박을 했거나 어디 투자를 했다가 날린 게 아니고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 경기권에서 멀쩡한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요 아파트 전세 이상 필요하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요 우리 결혼 정년기 때요 돈이 없어요. 결국에 은행에서 빚을 1억 또는 1억 5천, 2억을 대출을 해야 전세 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제 주변에는요 다 결혼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더라는 거죠. 결국엔 자영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회사가 바빠지면서 제가 이 대안을 알아볼 겨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대안을 찾던 행위가 멈춰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에 대안으로 자영업을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를 제가 지금 시점에서 알아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건 연합뉴스에서 자영업 관련해서 기사를 다룬 건데 실제 한 분의 사례로 기사화한 거예요. 이분이 30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 쉬고 싶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나는 30년간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술도 없고 어떤 노하우도 없어요. 갖고 있는 건 퇴직금 1억 원 뿐이에요. 또는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뭐 대출금을 받는 거죠. 결국엔 우리 대안 생각할 때 뭐 해먹지? 라고 보면 뭐 치킨집에 보면 사람들이 매일 치맥하면서 막 억자짓걸 하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자영업에 뛰어드는 동기는 생계 유지는 해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82.6%가 자영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결국엔 1억밖에 없으니까 한 2억 내지 3억이 있어야 이걸 하니까 대출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좀 냉철하게 봤더니 뉴스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국내 치킨 전문점이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결국 이게 정말 돈이 될까? 의문이 들면서 먼저 대안을 찾아서 자영업을 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얘기 듣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가게세 낼 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엔 장사를 접고 내놨대요. 자, 개인 사업자 생존율이요 16.4%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와서 수많은 네온 사인을 봤는데 그 네온 사인이요,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이 기사의 제목은요, 자영업은 미친 짓이다. 자, 그런데 제 주변에도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 전달하면서 느낀 건데요, 전부 다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미친 짓을 왜 이렇게 다들 준비를 할까? 자, 이건요 MBC 다큐멘터리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저처럼 대안을 찾는데 대안이 없어서 퇴직금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런 종류의 치킨집을 이렇게 차리시면 돈이 됩니다 라고 컨설팅 해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거의 망한다고 보면서 돈 된다고 차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양심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바꿨다는 얘기를 해요. 창업을 하고 권하기에는 자기 스스로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골목사장 분투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자기 주변에 가구 수가 900가구 정도 되는데 치킨집이 7개래요. 이 치킨집 7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주일에 2번씩 먹어야 된대요. 전 가구가 900가구가. 즉 900가구가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해야 7가구가 먹고 산다. 치킨집 7개가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얼마를 벌어야 안 망할까 계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왜 다 자영업을 하느냐?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20대는 취업이 안 되니까 부모한테 뭘 차려달라고 하고 50대는 노하우가 없고 퇴직금밖에 없으니까 치킨집을 차린다는 거죠.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요, 우리 전부 다 열심히 살잖아요. 노력은 너무 당연한데요,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노력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뉴스킨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정말 이 도구가 내가 선택할 만한지 정확히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 현실점검편 장윤보였습니다.